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홍준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드릴 내용은 많이들 받아보고 계시는 광고 집행 보고서, 왜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제가 이번에 나갔던 광고 집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광고 집행 보고서, 많이들 받아보고 계시는데 왜 받아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저번 달에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롭게 집행하게 된 광고가 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월 보고서를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서를 요청하셨을 때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보고서가 그냥 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는 광고 대시보드 상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서 보고서를 요청하시는지 제가 늘 그렇듯이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제가 엑셀을 다룰 줄 몰라서요, 광고 데이터를 조금 깔끔하게 보고 싶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엑셀을 할 줄 알고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 클라이언트 분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달라 필요한 정보를 정정해서 말씀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제 검색 광고랑 DA 매체를 각각 하나씩 집행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검색 광고에서 전월 대비 변화량을 그래프를 통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DA 매체에서 주차별로 세팅해 놓은 이 소재의 효율에 대해서 체크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 월간 광고 집행 보고서에 검색 광고 전월 대비 변화량을 그래프로 정리해서 드리고, DA 매체에서 주차별로 각 소재마다 효율을 체크해서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싶은 데이터는 무조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이 봐야 하는 데이터. 물론 보고 싶은 데이터를 요청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자사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이 봐야 하는 데이터를 잘 모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물론 이제 요청을 잘 해주셨어요. 검색 광고에서 전월 대비 변화량, DA 매체의 주차별 소재 효율.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어떤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드리냐, 지금 대표님의 상황은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해 자사명이나 자사 제품명이 아닌 일반 키워드의 유입을 도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유저에게 신규 프로모션이나 신제품에 대한 소재를 노출함으로써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분이 어떻게 요청을 주셔야 하느냐, 아까는 검색 광고에서 전월 대비 변화량을 그냥 보고 싶다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키워드의 유입과 그 유입의 전환율에 대한 변화량을 그래프를 통해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DA 매체에서 주차별로 이탈 유저가,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들어오고 그 사이 6개월간 들어오지 않은 이 이탈 유저가 이번에 새롭게 낸 프로모션 그리고 신제품을 통해 재구매가 이루어졌던 소재에 대한 효율을 체크하고 싶어요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저도 훨씬 편한 게,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이 전월 대비에 변화했던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이 주차별로 각 소재에 대한 효율, 어떤 게 효율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트래픽, 홈페이지 유입에 대한 데이터가 효율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 일어난 소재가 효율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류 시간이 길었던 소재가 효율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효율에 대한 건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효율을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시면, 이탈 유저가 프로모션 신제품을 통해 재구매가 이루어졌던 효율에 대한 데이터만을 추려서 넣을 수가 있겠죠. 또는 강조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요청을 해서,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요청하신 대로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서에 넣어서 드리면서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코멘트를 드려야 되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데이터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월 대비
브랜딩 캠페인에서의 유입이 줄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 전체적인 로아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메인 시간대 고순위 전략을 통해 이 홈페이지 내에 유저 트래픽을 쌓을 예정입니다. 라는 것을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서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클라이언트 분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로아스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보다 로아스가 떨어진다는 거네요. 저희가 광고비를 더 할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트래픽 쌓으면서 로아스도 그냥 같이 올려주시죠.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트래픽도 쌓고 로아스도 올리고 매출 볼륨도 올리고 모든 지표가 나아진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전월 대비 브랜딩 캠페인에서 유입이 줄었긴 했지만 6개월 전에 주셨던 보고서보다 자사명 검색량, 홈페이지 유입, 매출 볼륨이 모두 늘어났으므로 트래픽은 이제 조금씩 쌓으면서 로아스를 확보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트래픽은 전월, 전전월보다 조금밖에 안 쌓이겠지만 로아스를 조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비를 더 할애하지 않으셔도 로아스가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라는 이 생산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마냥 보고서를 그냥 달라고 하시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냥 지표를 늘려달라 하시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실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보고서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읽을 줄 알으셔야 마케터와 생산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전월에 이번 달 4일날 드렸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노출을 자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의 기본 양식입니다. 먼저 통계 기간은 9월 한 달 동안이고요. 이 광고주의 메인 목표 KPI는 브랜딩을 통해 홈페이지의 총 트래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브 목표는 당연히 전환 캠페인을 통해 로아스보다는 매출 볼륨을 늘리고 싶으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까요? 자, 일단은 이 보고서는 주요 매체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총 집행하고 있는 광고 영역이 SA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 있으시고, 그 다음에 DA는 메타, SNS 스폰서드 광고와 그 다음에 카카오 모먼트,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와 GF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보고서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과 SNS 스폰서드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광고주분은 이 파워링크 일반 키워드를 통해서 좀 노출을 도모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쇼핑 검색은 그냥 적당하게 자사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위주로 세팅을 해놨고요. 이 네이버 파워링크를 통해 쌓은 이 노출 데이터를 가지고 SNS에서는 정밀 타겟팅, 맞춤 타겟팅을 통해 전환값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전체 매체를 통틀어서 일자별로 어떤 변화량이 있고 요일별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단 일자별로 보시면은 이제 전월에 이 추석 시즌이라는 이제 특수한 그런 시즌 이슈가 있죠. 이 이슈에 어떤 변화량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량이 어떻게 이 다음에 이슈가 끝나고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통 보여드리는데요. 특별하게 큰 이슈는 없었어요. 지금 그래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이게 추석 때문에 어떤 변화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래프는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이 제품의 리뉴얼에 따라서 잠깐 껐다가 켜고, 그 다음 이 뒤에 부분도 제품 리뉴얼에 따라서 잠깐 껐다가 켜고, 그러니까 이런 좀 단순한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월에는 이제 추석이 있었긴 했지만 추석에 크게
뭐 노출이나 클릭, 전환에 관여되지 않는 그런 자사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로도 이제 목요일날 조금 높고 금요일 조금 낮긴 하지만 지금 이 파란색 지표가 비용이고 이 주황색 선이 이제 매출액인데 로아스가 어떤 특정 요일에 전체 로아스를 해치는 그런 요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뭐 요일별로 상이하게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이제 위쪽은 비용에 대한 그래프이고 밑에는 매출액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SNS 스폰서드 광고에서 비용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았지만 매출액에서는 55%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파워링크는 이제 전체 소진 광고 비용의 43%지만 매출액은 39%.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한 것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링크에서 전환 매출액을 기대하기보다는 홈페이지 유입에 통한 트래픽 확보가 목표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죠, 쉽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요. 물론 이번 달 만의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전월과 전월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는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월 대비 증감률, 그러니까 8월 대비 9월 데이터의 증감률인데요. 지금 노출, 전환수, 매출액, 로아스 4개 지표는 올랐고 클릭수, 클릭률, 그 다음에 CPC, 그 다음에 총 비용은 내려간 상황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때는 비용이 많이 소진되고 매출액이 조금 적었지만 9월에는 비용 대비 매출액이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월간 그래프를 도식화. 자, 이제 메인으로 트래픽 확보를 위해 운영을 했던 파워링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링크 보시면 7월 대비 8월, 8월 대비 9월 노출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전환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전체 노출수를 늘리기 위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노출수는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클릭수 지표를 보시면 7월 대비 8월에 살짝 떨어졌긴 했지만 9월에는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클릭률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이유가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께 나갈 때는 코멘트를 달아서 나갔지만 여기는 코멘트를 설명드리기 위해 살짝 제외를 했는데 이 계속 낮아지는 게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뺐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매출액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클릭을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클릭을 발생시키지 않고 노출 단위에서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원래는 브랜드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파워링크 영역에서 확장 소재를 이미지와 그 다음에 추가 설명 이렇게만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홍보 문구, 그 다음에 서브 링크, 그 다음에 가격 링크 등 여러 가지를 추가하면서 클릭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파워링크 단위에서 소재 단위에서 이 브랜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충분히 보여줬고 그로 인해 노출은 증가했지만 이제 클릭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C나 총 비용도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낮아졌고요. 조금 예상 외였던 게 이 전환율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환 수도 8월 대비 9월에 약 40건, 매출액도 약 200만원 정도 상승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조금 보기 쉽게 나타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일자별 데이터는 많이 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추가는 해놨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그냥 손쉽게 이때 좀 내려갔구나, 이때 로아스가 좀 높았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게 그래프로 표현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각 매체에서 이 요일과 시간대. 왜냐면 이 요일 시간대 분리를 함으로써 광고비 누수를 크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로아스가 3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요일이 아예 없죠. 그래서 모든 요일의 그 예산 배분을 평등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또 월마다 이 요일 데이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 바뀌는 업체라서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를 보시면 지금 이번 달은 조금 덜 심하기는 해요. 여기 이쪽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새벽 시간대 2시쯤에는 로아스가 높고 7시쯤에는 로아스가 높지만 그 사이대에는 상대적으로 로아스가 낮은 모습이죠. 특히 여기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로아스가 59%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많은 비용이 소진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 로아스의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 월에는 특별하게 이 노란색 표시진 시간대의 로하스가 크게 낮진 않았어요. 근데 전월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표시된 이 시간대에 평균 로하스가 120%가 나와서 손해죠. 이제 마진을 생각하면 120%가 나와서 이때 예산을 10분의 1로 줄여서 운영했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간대와 요일대별 효율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영역 보겠습니다. 쇼핑 검색은 이제 거의 자사명과 자사 제품명과 관련된 키워드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총 비용이 거의 150만원대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500만원 근처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과 제가 협의를 한 게 쇼핑 검색 영역에서는 이제 크게 데이터에 연연하지 말자. 어차피 저희는 길게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출이나 뭐 CPC 총 비용은 좀 줄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결과적으로 전환율이 좀 늘어나면서 쇼핑 검색 영역에서도 전환수 그리고 매출액 로하스가 소폭 상승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그래프가 지금 시간대별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만을 보고 어느 시간대 효율이 좋았고 어느 시간대 나빴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전환수 데이터를 보시면은 몇 건이 안 돼요. 거의 시간대별로 많아봤자 3개, 5개 이렇게 팔리고 안 팔릴 때는 0개, 1개 이렇게 팔린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1명 혹은 2명의 이제 유저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때 구매가 0건이라 해서 꺼놔버리면 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1명, 2명을 확보를 못할 수가 있고, 또 이 5개가 일어난 이 시간대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 1명, 2명 때문에 예산이 조금 높아지면서 전체 로하스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 수 지표, 전체 볼륨 지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오프를 하거나 더 예산을 편성한 그런 시간대나 요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NS 스폰서드 광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예산이 매우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출 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오픈 타겟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맞춤 타겟을 매달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트래픽이 많이 쌓였다 싶으면 주 단위로도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CPC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럼 제가 다른 조금 평균 CPC가 높을 수 있는 병현 광고 집행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원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일상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CPC가 한 400원 초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700원대 높은 CPC를 보여주고 있고 노출수는 낮은 상황이죠. 하지만 아마 SNS 스폰서드 광고 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클릭률이 매우 높아요. 조금이라도 돌려보셨으면은 클릭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 브랜드에 니즈가 있는 유저들한테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빈도수는 조금 올라가지만 클릭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로하스 전환도 매우 높게 나오고 로하스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드 광고에서는 뭐 노출이나 이런 CPC 관련 없이 무조건 로하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지금 요일별로 지금 로하스가 500% 미만으로 내려가는 요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물론 이 조금 덜 나오는 요일의 예산을 좀 낮추면은 전체 로하스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저희의 상황은 브랜딩과 전체 매출 볼륨의 향상이기 때문에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클라이언트 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보시면 새벽 시간대 효율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프만 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지표상으로 보면은 시간대별로도 로하스가 500% 미만으로 내려가는 시간대가 단 3개밖에 없어요. 5개 정도 있네요.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로하스가 400% 이상이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특별하게 나누기보다는 전체 매출 볼륨 향상을 위해 이렇게 세팅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옆에 노란색 뭔가 싶으셨죠? 이건 이제 세부 데이터인데요. 누르면 자, 이렇게 제가 왜 걸어놨을까요?
물론 이 데이터까지 보여드리면은 매우 좋겠지만 이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정보이기도 하고 이 지표를 지금 한 달에 이제 수천만 원을 쓰면서 쌓은 지표인데 그냥 보여드리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광고 집행 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아래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문의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일단 저랑 광고를 집행하진 않으시더라도 컨설팅 정도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